그는 21명의 문사들이 남긴 찬문을 보며 그들의 깊은 우정과 학식에 감탄했을 뿐, 안평은 그저 그림으로 두고 보니 참으로 좋으시고 수천 년을 전해지리라며 조선의 예술이 가질 영속성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한명에는 이 순수한 예술적 유의를 수양대군을 자극할 치명적인 도구로 변주했습니다. 한명에는 수양에게 안평의 몽유도 원도를 조선판 살생부이자 붕당의 증거로 제시하며 가스라이팅의 고삐를 죄었습니다. 한명회의 집요한 속삭임은 수양의 마음속에 내재된 차남의 콤플렉스와 결합하여 거대한 의심의 괴물을 만들어냈습니다. 한명회는 수양에게 안평대군과 고명대신들이 이미 결탁하여 수양을 제거하려 한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며 먼저 치지 않으면 당신이 죽는다는 생존의 공포를 주입했습니다. 나는 왕이 될 상인데 감히 너 왕위를 따위가 넘본다는 왕위를 분노가 넘봐. 수양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수양대군의 요청을 거절하자 수양의 공포와 질투를 극도로 자극했습니다. 안평대군은 영문도 모른 채 의금부 도사에게 붙잡혔습니다. 수양대군과 한명에는 안평대군이 붕당을 만들어 모반을 꾀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그를 사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평대군과 가깝게 지내던 세력들을 간당이라 몰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조선의 르네상스를 꿈꿨던 한 천재 예술가의 낙원은 그렇게 핏빛 현실 속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시를 읊던 23명. 문사들의 찬문은 이제 살아남은 자들에겐 지워야 할 문신이자 죽은 자들의 비명으로 남았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이 꿈의 본도원인가.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가 행복해져요. 지난 시간부터 한명이라는 인물이 나타나 수양대군을 계속 흔들고 있죠. 오늘은 더욱 그의 가스라이팅이 집요하게 파고들며 수양대군이 급기야 도덕이라는 족쇄를 풀고 왕좌를 향해 욕망의 한 걸음을 뗍니다. 예술적 기질이 뛰어난 안평대군의 이상향, 몽유도 원도가 현실의 핏빛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모습이 참으로 마음 아픕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부러진 붓과 흩어진 꿈들 뿐인데요. 마지막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평대군은 무게정사의 서늘한 대청마루에 앉아 몽유도 원도의 발문을 다시 읽어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 그림은 삶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안식처이자 사랑하는 벗들과 나눈 영혼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21명의 문사들이 남긴 찬문을 보며 그들의 깊은 우정과 학식에 감탄했을 뿐 그것이 정치적 세력의 과시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안평은 그저 그림으로 두고 보니 참으로 좋으시고 수천 년을 전해지리라며 조선의 예술이 가질 영속성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한명에는 이 순수한 예술적 유의를 수양대군을 자극할 치명적인 도구로 변주했습니다. 한명에는 수양에게 안평의 몽유도 원도를 조선판 살생부이자 붕당의 증거로 제시하며 가스라이팅의 고삐를 죄었습니다. 대군 보십시오. 안평이 불러 모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김종서와 지편전의 핵심들입니다. 그들이 낙원을 노래하는 것은 곧 당신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 것입니다. 한명에는 안평이 무게정사의 망권의 책을 쌓고 선비들과 교류하는 행위조차 장차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민심을 매수하는 고도의 정치 공작으로 왜곡했습니다. 수양은 흔들렸습니다. 본래 안평은 그에게 다정한 동생이자 예술적 동반자였으나 한명회의 집요한 속삭임은 수양의 마음속에 내재된 차남의 콤플렉스와 결합하여 거대한 의심의 괴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안평이 복사꽃 향기에 취해 시를 읊는 동안 한명에는 그 시구 하나하나를 수양을 비웃는 은유로 풀이했습니다. 결국 수양의 눈에 비친 안평의 낙원은 더 이상 이상향이 아니라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설계된 치밀한 정치적 요새이자 반드시 짓밟아야 할 위선의 캔버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수양대군은 깊은 밤 홀로 칼을 닦으며 한명회의 마지막 질문을 되새겼습니다. 누가 얻든 말입니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혈육을 죽이고 조카를 몰아내야 한다는 죄책감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지만 한명회는 그 고통조차 왕이 되기 위한 숭고한 통과 의례로 치부했습니다. 한명회는 수양에게 안평대군과 고명대신들이 이미 결탁하여 수양을 제거하려 한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며 먼저 치지 않으면 당신이 죽는다는 생존의 공포를 주입했습니다. 수양은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조카 단종은 너무나 어리고 겁에 질린 아이일 뿐이며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완벽함보다 강한 권력이 필요하다는 논리에 자신을 완전히 내맡겼습니다. 그는 안평이 시서화에 빠져 있는 것을 왕이 되기 위한 위장으로 최종 결론지었습니다. 이미 나는 왕이 될 상인데 감히 동생이 그림 뒤에 숨어 세력을 규합하고 왕위를 넘본다는 분노가 수양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수양은 안평과의 추억이 담긴 서책들을 밀쳐내며 한명회가 작성한 살생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안평대군은 무게정사의 창가에서 지는 달을 보며 시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형 수양이 자신을 향해 칼날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인간의 고귀한 정신이 담긴 예술이 어떻게 영원히 남을 수 있을지만을 고민했습니다. 수양이 명분이라는 감옥을 부수고 나와 핏빛 왕자를 향해 첫 발을 떼는 순간 안평이 꿈꾸던 낙원의 문은 영원히 닫히고 있었습니다. 형제의 정은 야망이라는 이름의 불길 속에서 재가 되어 흩어졌고 조선의 역사는 이제 가장 잔혹하고도 화려한 변곡점을 향해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안평대군에게 1453년의 가을은 유난히도 시리고 푸르렀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별서인 무게정사에 앉아 만여 권의 책을 정리하고 벗들과 함께 십이경시문을 짓는 소박한 풍류에 젖어 있었습니다. 안평에게 예술은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었고 그가 아끼는 문사들과의 교류는 그가 숨 쉴 수 있는 마지막 도원이었습니다. 그는 6년 전 꿈속에서 본 그 평화로운 마을이 지상에서도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담장 밖의 세상은 한명회의 치밀한 가스라이팅 아래 핏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수양대군에게 안평대군이 무게정사를 세우고 문인들을 불러 모으는 행위 자체가 붕당을 조성하여 모반을 꾀하는 음모라고 끊임없이 주입했습니다. 특히 안평대군을 위해 무게정사와 담담정을 지어준 목수 이명민이 수양대군의 요청을 거절하자 한명회는 이를 안평대군에 대한 백성들의 지지가 수양을 넘어섰다는 증거로 활용하며 수양의 공포와 질투를 극도로 자극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전날 밤 안평대군은 무게정사의 정자 치지정에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몽유도원도를 펼쳤습니다. 그림 속 도원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아늑하고 평화로웠지만 현실의 안평은 이미 한명회가 작성한 조선판 데스노트의 맨 윗줄에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예술가로서 순수하게 낙원을 꿈꿨던 그의 붓끝은 수양의 칼날 앞에서는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나약한 대나무 가지에 불과했습니다. 안평은 다가올 폭풍을 예감하지 못한 채 몽유도원도의 발문에 적힌 벗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며 마지막 평온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마침내 계유정난의 피바람이 경복궁과 도성을 덮쳤습니다. 수양대군과 한명회는 김종서와 황보인 등 안평대군과 가깝게 지내던 세력들을 간당이라 몰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안평대군은 영문도 모른 채
양아버지 성령대군의 집에 숨어 있다가 의금부 도사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는 압송되는 직전까지도 종연기를 시켜 김종서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했으나 그가 믿었던 예술적 동지이자 정치적 보루였던 대신들은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된 후였습니다. 안평대군은 강화도를 거쳐 교동도로 유배되었습니다. 36세에 젊고 찬란했던 예술가에게 허락된 것은 이제 낙원의 복사꽃 향기가 아니라 유배지의 쓸쓸한 파도 소리뿐이었습니다. 수양대군과 한명에는 안평대군이 붕당을 만들어 모반을 꾀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그를 사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약 사발을 앞에 둔 안평의 눈앞에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몽유도원도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 어느 곳이 꿈에 본 도원인가라고 노래했던 그의 목소리는 교동도의 시린 달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안평대군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흔적은 무참히 지워졌습니다. 수양대군은 안평대군이 평생에 걸쳐 수집한 고서화와 그의 친필, 작품들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명나라 황제까지 감탄케 했던 조선 최고의 필적과 안평이 심혈을 기울여 모았던 222점의 보물들은 연기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안평의 아들과 아내는 노비가 되거나 사사되었으며 그의 가문은 절손되었습니다. 조선의 르네상스를 꿈꿨던 한 천재 예술가의 낙원은 그렇게 핏빛 현실 속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안평대군이 교동도의 시린 바다 위에서 생을 마감하자 그가 지상에 구현하려 했던 무게정사는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서슬 퍼런 명령 아래 정자는 헐려나갔고 안평의 흔적은 역적이라는 낙인이 찍혀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안평의 가솔들은 목숨을 걸고 마지막 유품을 지켜냈습니다. 그들은 불길을 피해 몽유도원도와 남은 장서들을 품에 안고 고양현의 대자암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성령대군의 묘역 옆 고요한 산사에 몸을 숨긴 몽유도원도는 어두운 법당 구석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한때 무게정사에서 소리 높여 시를 읊던 23명. 문사들의 찬문은 이제 살아남은 자들에겐 지워야 할 문신이자 죽은 자들의 비명으로 남았습니다. 수양대군에게 이 그림은 한명회의 가스라이팅으로 예술로서 제대로 된 가치를 알기도 전에 자신이 왕이 되는 길을 위협하는 존재로만 받아들였고 낙원은 그렇게 긴 어둠의 시간을 견뎌야만 했던 것입니다. 대자암의 어둠 속에 묻혔던 몽유도원도는 다시 한번 역사의 거센 풍랑을 맞이합니다. 1592년 임진왜란의 포화가 조선 산천을 뒤덮었을 때 대자암에 주둔했던 일본군 총대장 시마즈 요시히로가 이 신비로운 그림을 발견한 것입니다. 결국 안평이 그토록 사랑했던 조선의 산과 들을 뒤로 한 채 몽유도원도는 일본군의 약탈품이 되어 현해탄을 건너는 배에 실렸습니다. 수천 년을 전해지리라 자부했던 안평의 호원장담은 슬프게도 타국에서 실현되었습니다. 고국 조선에서는 발붙일 곳을 잃고 불태워질 뻔했던 낙원이 낯선 땅에 수장고 깊숙한 곳에서 생명을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주인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가문은 절손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앙견의 북끝으로 살아난 안평의 꿈은 주인을 잃은 채 떠도는 이방인이 되어 역사의 자욱한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오늘날 일본 델리 대학 도서관 깊은 곳 몽유도원도는 500년 전에 그 영롱한 빛깔을 머금은 채 조용히 펼쳐져 있습니다. 누런 한지 위에 번진 먹의 농담 사이로 우리는 권력의 비정함에 희생된 한 예술가의 순수한 영혼을 마주합니다. 수양대군은 왕좌에 앉아 승리자가 되었으나 역사는 그를 피 묻은 왕좌의 주인으로 기억할 뿐이지만 안평은 몽유도원도를 통해 오늘날까지
우리를 그의 꿈속 낙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이 꿈의 본도원인가라는 그의 질문은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상을 꿈꾸는 모든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권력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진리를 몽유도원도는 자신의 기구한 운명으로 증명해냈습니다. 비록 그림은 타국에 머물러 있지만 안평이 사흘, 밤낮을 하얗게 태워 그려낸 그 낙원은 이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다시 복사꽃을 피우며 영원히 깨지 않는 꿈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댁에서 몇째이신가요? 너무 잘나도 문제, 너무 못나도 문제라지만 너무 잘난 이들이 많고 또 왕족이기에 왕의 자리에 대한 끊임없는 유혹과 갈등으로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태평성대를 이루던 세종이 승하하면서 적장자 적통계열의 문종은 준비된 성군이지만 병약했고 조카 이홍위는 어렸으니 왕자리에 대한 번민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을 파고드는 한명회라는 인물의 악마의 혓바닥은 끊임없이 집요하게 가스라이팅을 하죠. 욕망과 명분, 도덕 사이에서 갈등하는 수양대군을 뒤흔들고 기어코 욕망의 노예로 만들고 맙니다. 어쨌든 둘의 합작으로 왕자리를 꿰찼으니 성공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럴싸한 명분을 끌어다 붙여봐도 너절한 변명일 뿐입니다. 그의 행동에 박수칠 수가 없으니까요. 더구나 대단한 명필이고 예술적 안목도 탁월했던 바로 아래 친동생인 안평대군과 그의 식솔들에게 행해진 권력이라는 이름의 폭력은 참혹하고 영원히 돌이킬 방도가 없습니다. 결국 한명회와 결탁하여 폭력적으로 제거하고 드디어 꿰찬 왕자리. 과연 만족스러웠는지 묻고 싶네요. 시서화에 탁월했던 안평대군과 그의 꿈의 낙원 몽유도원도의 슬픈 운명이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깝습니다. 인생 제로섬이라지만 안평대군의 비극은 몽유도원도라는 걸작을 남긴 대가는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혹시 꿈을 예술로 풀지 않고 정치적으로 풀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조선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명회라는 유능한 책략가인지 얍삽한 사기꾼인지 도덕관념 자체가 없는 인물이죠. 그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후에 일어날 어린 왕 단종에게 일어날 엄청난 비극은 멈출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서 어떤 길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개인도 나라도 크게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가 행복해져요.